자, 시작해볼게요. 10입니다. 미국의 이색 직업 10위. 근데요, 일단 이 직업의 이름은 변호사로 시작을 해요. 변호사. 정말 미국은 발에 채이는 게 변호사예요. 아, 여기도 뒷집 아저씨도 변호사, 옆집 아저씨 아들도 변호사, 밑에 집 아줌마 언니도 변호사, 다 변호사야. 근데 뭐 하는 변호사가 이색 직업으로 꼽혀있을까요? 음악 작아도 괜찮아요. 인권 변호사, 이민 변호사, 앞집 변호사, 아니야. 변호사가 이색인데 어떤 변호사가 있어요? 오케이. 10위는 애완동물 변호사가 꼽힙니다. 애완동물 변호사. 어떻게? 아니 무슨 변호사가 할 짓이 진짜 없나 보다. 무슨 애완동물 변호사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제가 외국 문화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다고 하면 시겁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건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소가 되게 귀했고 돼지, 소 어쨌든 돈피까지 쓰는 민족인데 우리는 개소가 되게 개소가 아니라 소돼지가 되게 궁하니까 고기를 잘 먹을 수 없었잖아. 우리 좀 가난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식용으로 개가 이용됐기도 했고 그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여러분 키우던 개를 먹진 않잖아. 그거는 야만인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더군다나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조금 더 풍족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애완동물? 이건 그냥 가족인 거야. 왜 그래서 애완동물에 관련된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선 애완견이 비싼가요? 아니요. 가격 자체가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좀 더 소중히 여기는 건 사실이에요. 거의 하나의 가족처럼 여겨요. 그래서 가족처럼 여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발달을 했어요. 애견업에 관련을 해서. 그런데 미국은요, 훨씬 더 이게 많이 일찌감치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요,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든요. 근데 강아지 막 산책을 시키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강아지가 성격이 좀 그지 같아가지고 우리 아빠 개를 묶어두는 걸 싫어해. 그래서 개를 막 풀어둔다? 근데 갑자기 저기서 아줌마가 아저씨! 아저씨! 제가 우리 아빠가 뭐요? 아니 왜 개를 자꾸 풀어두시는 거예요? 아 나 개 무서워서 다니질 못하겠네. 여기가 공원인데 그러니까 탄천을 걷고 있었대요. 우리 아빠가. 탄천인데 왜 개를 자꾸 풀어놔요? 우리 아빠 그 소리에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개 법을 다 알아보시기 시작했어요. 개법을. 근데 우리 아빠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장소 있죠. 공원 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개를 반드시 묶어야 돼요. 그런데 탄천은 아직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공공장소로 분류가 안 된 거야. 법률상.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법상으로선 탄천에선 개를 묶어도 된다라는 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그 법을 막 이제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탄천에 나가서 아줌마들이 아저씨! 아, 왜 개 안 묶어요? 이러면 자, 아줌마 일로 와보시죠. 제가 연구한 헌법 제23조 16항에 의하면 애완견은 공공장소에만 묶어야 되는데 현재 탄천은 헌법 23조 16항에 의해서 아직 공공장소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개를 풀어놓는 행위는 이건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어머나 아버님. 아, 저희 아버님 약간 좀 피곤한 스타일이세요. 법대로 하시는 스타일. 자, 어쨌든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는지, 애완동물이 만약에 우리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어. 근데 그게 공공장소에서 물었다면 이거 반드시 우리가 처분해야 돼요. 그지만 이게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에서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이건 뭔가 또 다른 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법이 미비하지만 외국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 변호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게다가요, 이런 일도 있어요. 미국에서 가정 문제에서 가장 자주 벌어나는 게 뭔지 알아? 가정사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 이혼이에요. 이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만약에 엄마와 아빠와 딸내미와 아들내미와 강아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공평하게 딸은 내가 키우고 아들은 네가 키워 했는데
강아지가 남았어. 아빠 쪽에서도 강아지는 우리가 키워야 돼. 엄마 쪽에서도 강아지는 우리가 키워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혼한 부부들이 강아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대요. 아, 진짜 이 사람들 먹고 살만한가 봐. 그치? 몰라, 우리나라는 아직 먹고 살만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냥 개에 대한 이런 건 없는데 소유권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개에다가 유산 상속하는 거 알죠? 들어봤지? 개에다가 유산 상속을 했어. 좀 생각해봐, 그러면. 걔가 주식 어떻게 할 거야? 걔가 지금 뉴욕에 내가 건물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걔가 어떻게 할 거냐고. 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견 변호사가 나와서 그러면 이 주인이 죽었을 당시에 이 개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아, 이 개는 가장 그 죽었던 분이 가장 아꼈던 손자가 키우는 거다. 그럼 손자한테 재산이 상속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개팔자가 상팔자네. 여러분 유럽 가면 더해요. 제가 유럽에 갔다 왔거든요. 와, 유럽 사람들은 장난 아니에요. 어디든지 개를 데리고 다녀요. 뭐 슈퍼, 그러니까 슈퍼에는 사실 막 옆에서 음식 파는 푸드코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버스도 못 타요. 개 데리고 버스도 못 타고 음식 좀 당연히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워낙 강아지를 키우는 문화가 보편화되다 보니까는 그냥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개만 따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개 서비스 장소도 있다니까요. 정말 유럽에서는 사람보다 개가 살기 편해. 긍정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그래서 이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변호사의 연봉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 물어오는 사람은 낮고요. 일을 잘 물어오는 사람은 연봉이 높아요. 일을 잘 물어오는 게 누구냐? 이런 거야. 미국은 되게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식당 들어가는데 문턱인데 저거 장애인이 저런 못 가겠네. 신고해야지. 막 가요. 경찰에다 막 신고서 둬요. 저기요, 제가 저 식당 봤는데요, 쟤네요 들어가는데 문턱 있어요. 저러면 장애인 못 들어가니까 장애인법이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암 걸리죠. 식당 주인들 암 걸려요. 제가 실제로 일했던 식당에서 저희가 아주 얕은 턱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건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어. 근데 이제 미국 장애인 협회가 장애인 담당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수를 한 거죠. 미국은 수의 나라예요. 변호사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에 다 고소를 해요. 시카님 변호사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안경 어딨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여기 있는 피고는 무고한 죄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섹시 변호사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아, 웃기죠. 난 진짜 약간 괴짜예요. 오징어 오글오글거려. 넌 쭈꾸미야. 영어로 해줘요. Thank you. 자, 연봉이요. 평균. 애완견만 담당하는 아이들인데요. 평균 1억. 1억. 뭐 가뿐히 1억. 연봉 1억인데 이건 평균치. 더 잘 벌면 2억 3억까지 갈 수 있는데 업계 평균치가 1억. 1억 원. 한국 1억 원이에요. 원 단위로 가져왔어요. 1억 원. 왜냐면 달러 단위로 가져오면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 키르아님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하, 머리가 자꾸 갈라지네. 아, 진짜 외국 가서 일하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거 여러분 변호사 로스쿨 가셔야 돼요.
로스쿨 여러분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미국에서 로스쿨 3년을 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법에 관련돼서 7년을 공부하셔야 개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변호사만 되면 연봉 1억은 되는 거야. 변호사들 인력은 벗지 미국에서.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여기 사진을 내가 안 보여줬구나. 사진 보여요? 사진 보여요? 보이죠? 개 변호사님들. 개 변호사. 이분 실제로 개 변호사시래요. 대박이죠? 실제 개 변호사가 있다니까? 자, 그런데 외국에는 워낙 개와 관련된 애완견과 관련된 왜냐면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많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게 발달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이건 제가 순위에 넣친 게 아닐게요. 이게요, 제가 2008년, 2009년 자료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직업이 애완동물 시터예요. 베이비시터처럼. 레몬이 더하기 고마워요. 레몬이 어서와요. 애완동물 시터, 베이비시터에서 온 말로써 애완동물 시터야.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동물 보살펴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왜 여러분 미국 가면요, 이런 광경 되게 자주 보세요. 길거리나 또는 해변가에서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이제 2014년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요, 한 5년 전만 해도, 아니 한 6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서 애견 호텔이 있대. 아 진짜? 애견 시터가 있대. 집에 와가지고 우리 개랑 막 놀아준대. 아 진짜? 야, 애견 유치원도 있대. 이게 굉장히 쇼킹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저요, 애견 유치원에 개 한 번 맡긴 적 있어요. 개떼끼 안녕? 왜냐? 우리가 집을 이사를 해야 됐어. 근데 집을 이사를 하는데 너무 맡길 데가 없으니까 나도 친구한테 맡기는 것보단 애견 호텔 또는 애견 유치원은 원데이로 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거야. 세월이 지나면요, 선진국에서 했던 산업들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와요. 2008년에는 애완동물 시터? 어떻게 그런 게 있냐, 야.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동물까지 돌보냐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워낙 싱글족도 많으시고, 그 싱글족도 여러분 다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내 개를 아끼다 보면 그냥 아무 데나 맡기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개 유치원이 하루에 2만 원이에요. 하루에 12,000원이고, 12,000원이 한 2만 원 정도 했고, 애견 호텔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은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저 애견 호텔 여행 갈 때 충분히 저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걔가 편안하게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완견에 관련된 건 저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상당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지? 개 호텔, 개 유치원.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서울의 수도권 등지에서 강아지 훈련소. 우리 회장님, 우리 방 회장님도요, 자기네 강아지가 너무 짖어가지고 강아지 훈련소에다 맡겼대요. 덜 짖게 하려고. 또는 막 이제 주인한테 복종하는 훈련 시키는 거지. 미국에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는 작은 강아지 잘 안 키워요. 미국에는 차도 큰 거 몰고, 옷도 크고, 막 햄버거도 크고, 강아지도 이렇게 큰 거 키워요. 아파트에서도 막 골든 리트리버 다 키운다니까? 개병원 무지 비싸고요. 개 장례식장도 성업 중이에요. 제가 또 들었어요. 강아지 화장시켜가지고 강아지의 그 뼈를 이렇게 그 분향소에다 갖다 놓는 그런 사업도 있대. 정말 근데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하신다면 강아지 관련 사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애견 미용사라든지, 애견 미용도 조금 전문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애견 미용, 제 생각에 애견 미용, 애견 호텔, 애견 조련 이런 거 진짜 상당히 먹힐 것 같아. 바야바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 보험도 있나요? 자, dog, 제가 영어로 써볼게요. dog food tester. dog food tester. 뭐 하는 사람일까요? dog food tester. 뭐 하는 사람일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 웬만한 거 다 어디서 수입해 온 줄 알죠? 좋은 브랜드는 보통 유럽권 아니면 미국권에서 수입을 해와요. 우리나라는 강아지 사료 비즈니스가 아직 크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강아지 사료 굵직굵직한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그 회사들은 사료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야 개들이 먹어서 좋은지 개들이 우리한테 말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직접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아, 굉장히 유명 회사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얘네가 강아지 사료만 먹는 게 아니고 개껌, 개 간식, 그 다음에 개 통조림, 묵 그거 다 드신대요. 근데 내가 이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장난 아니래요. 왜냐면요. 뉴햄프셔 대학, 로드아일랜드 대학, 코네티컷 대학, 괌 대학 등지에 한 6군데 등지에 실제로 미국에서 개 사료 전문과 수료 과정이 있대요. 대학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데 또 좋은 건 있다? 야, 사료 회사에서 얘는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개 사료 전문가가 되면은 이거는 무슨 굵직굵직한 개 사료 회사, 미국 회사는 보통 전 세계로 수입하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취업은 확정이야. 세고 최근에 몸에 안 좋지 않아요 그러시는데 그게 중국산은 몸에 안 좋대요. 나도 하고 싶다 취업. 근데 일단 문제는 개껌 질겅질겅 먹어야 되고 개 통조림 냄새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거 다 먹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연봉은 어떻게 되냐? 근데 생각보다 연봉은 높지 않더라고요. 연봉은 5천만 원대. 연봉은 근데 게사료를 먹는 거에 비해서는 나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 하긴 또 이분들의 직업은 계속 게사료를 먹고 개껌을 먹고 막 통조림을 먹는 거에 비하면 5천은 상당히 많은 걸 수도 있는데 난 더 줄 줄 알았어. 게사료 맨날 먹어야 되는데 5천 줘. 그러면 전 딴 일 할게요. 네. 근데 또 모르죠. 취업을 겁나게 원하시는 분이 일할 수도 있다. 나도 개는 좋아하지만 개 통조림 냄새는 진짜 못 맡겠던데. 자,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아, 강아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왜 우리나라에서 맨날 너 공부 안 하면 병아리, 암수, 구분하는 거 너 그거 일해 막 이러잖아요. 이거 실제로 미국에도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Chicken Sexer. 오 마이 갓.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암수 구분하는 직업의 이름이 섹서야. Sexer. 나도 오늘 알았어. Chicken Sexer. 되게 재밌죠? 암수 구분하는 거. 이분들은 계속 병아리 보면서 병아리가 이제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분하시는 분들인데 Chicken Sexer. 저는 사람을 구분해주고 싶어요. 개떼끼. 아, 너 줘. 아, 나 진짜 제 정상인 아닐 때 정말 너무 좋아. 네, 그렇다면 이제 9위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뭔가 오늘 나오는 것들은요. 오늘 나오는 직업들은 당연히 한국보다 미국에서 좀 더 발달된 산업에 연루된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요즘 이거에 대한 광고가 무지 많아요. 얘가 거의 금융업체들이 얘네들을 흡수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내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말 약간 이게 되게 좋은 창업 기회가 되는 게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줌마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신대요. 왜냐면 좀 차분하고 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좀 차분하고 진실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일에 많이 해서 제 아시는 친구 어머님도 나이 늙지막히게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상당히 돈도 잘 되고 또 나이 들어서 이 일을 찾았다는 건 기쁨이 있더라고요. 요즘 TV에서 보면 그 이순재 씨가 나오셔서 병 들어서 다 갈 때 자식들한테 부담 갈까봐 걱정되시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모 사랑 땡땡. 상조. 상조가 진짜 제 생각엔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붐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조라는 건 사람이 죽었을 때를 준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만의 장례식의 절차가 있지만 외국에서는요, 외국식만의 절차를 위해서 많은 직업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직업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funeral이 뭐예요? 장례식. cosmetologist가 있어요. funeral cosmetologist.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는데. funeral cosmetologist. 그렇죠. 장례 메이크업 전문가예요. funeral cosmetologist, cosmetologist. 오케이? 장례 메이크업 전문가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혹시 장례식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보통 이제 시신은 안치를 해요. 병원에다가 안치를 하고 가족들이 다 제사며 뭐며 지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화장터나 묘지로 가시기 전에 잠깐 그 모습이 가족들한테 공개가 돼요. 근데 이미 수의를 다 입으신 상태고, 근데 뭐 얼굴 자체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화장이 돼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장례식 때 뷰잉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왜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줄리엣이 이렇게 교회 성당에서 이렇게 죽어 있어서 예쁜 모습으로 관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막 줄리엣과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줄리엣 하면서 막 걔가 막 생전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막 슬퍼하잖아. 그걸 뷰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에는 실제로 시체가 장례식장 중간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음으로써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 조문객이라고 하죠. 조문객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식을 치러요. 아시겠죠? 그런 걸 이런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와, 누나 저는 그걸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미국에는 별별 직업이 다 있다니까. 메이크업 진짜 해줘요 그러시는데, 자 보시면 보통은 이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면 얼굴이 이제 막 다 일그러질 때도 있고, 막 얼굴에 상처가 막 나가지고 얼굴이 많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나이가 너무 드셔서 돌아가시면 막 얼굴에 막 이제 핏기가 하나도 없고 막 너무 주름도 많고 이러면 이제 조문객이 와서 보면 가슴이 더 아프잖아. 그래서 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 혈색도 좀 더 있게, 눈썹도 좀 짙게, 그러니까 무슨 여자들이 하는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닌 거야. 이분이 살아생전에 가장 건강하고 혈색 있게 모습으로 보여드리게 하려고 메이크업을 한대요. 가장 최대한 편안한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통 미국의 대형 장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장례 업체에서 2년에서 4년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친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메이크업 전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저거는 얼마 들어요? 글쎄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봉은요 너무나 천차만별이지만 연봉은 보통 4천에서 6천 정도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연봉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일반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일반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보통 한 3년 받으니까는 32, 보통 한 4천씩 받아요. 일반 그냥 평범한 기업이 4천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외국은 뭐냐면 봐봐, 우리 햄버거 값도 우리나라보다 비싸고 미국은 거지들한테도 500원씩 안 줘. 거지들한테도 5불씩 막 주기도 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00원 단위가 더 익숙하지만 미국은 20달러 단위가 더 평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돈 단위가 틀려. 달러 아니고요. 6천 만원이죠.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햄버거 값은 거기서 거긴데 아니야. 근데 햄버거 값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던데. 버거킹 가서 세트 시키면 보통 7, 8불이야. 그러면 그거 원 단위로 해서 나면 보통 8, 9천 원이야. 근데 미국 애들한테 그게 여전히 싼 거지. 세트로 먹으면. 근데 햄버거만 싼 거는 1불에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파리 갑니다. 파리는요. 제가 여러 가지 또, 이거 사진만 말게 드릴게요. 워낙 시체 보존에 관련된 직업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는 이렇게 시체를 방부 처리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방부를 하진 않아. 방부 처리를 먼저 해야 돼. 시체에다가 왜 미라 이렇게 될 때. 약 바르잖아요. 방부 처리 바르잖아. SK님 별빛전하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방부 처리하시는 분도 따로 직업이 있대요. 방부 처리. 그런데 더 신기한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첨단 과학이 좀 더 발달했잖아요. 난 수술 기술은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 인정하는데 첨단 과학은 확실히 미국이 좀 더 발전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연구하냐면 나 지금 잘 나간 남자야. 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야. 애플 회장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죽었어. 근데 분명히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을 냉동시켜야 돼. 냉동시켜서 100년, 200년 후에 그 치료법을 나한테 투여해서 나는 더 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시체 냉동 보존 전문가도 있대요. 시체 냉동 보존 전문가는 물론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억대 부자일 거야. 지금 내한테 한 1000조의 재산이 있어. 만수르 같은 사람. 야, 만수르는 죽기도 아까울걸? 야, 그 돈 매일매일 하루에 1000만 원씩만 써도 진짜로 죽는 날까지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쓰고 죽어, 그 돈. 그러니까 만수르 같은 사람은 내가 만약에 심장병이 뭐가 약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하고 싶겠죠. 하루에 억씩 써도 다 못 쓴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단위가 적었다. 하루에 억만금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는 돈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시체를 이렇게 냉동해가지고 하는 기법을 하고 싶은데 이건 물론 굉장히 부자 사람들한테만 내 생각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7위가 파리. 파리 갈게요. 파리는요, 햄버거 대학 교수. 햄버거 대학 어떤 곳일까요? 보통 여러분이요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시면 패스트푸드의 천국은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은 패스트푸드가 정말 발달됐고 전 세계 유수의 패스트푸드들은 다 미국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80% 이상이 미국에서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패스트푸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대학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맥도날드사가 어디에 만들었지?
실제 미국 일리노이 모크부르게라는 도시에다 세운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입니다. 자, 여러분. 햄버거 대학. 그러면 햄버거 대학에서 뭘 가르칠까요? 자, 보세요. 햄버거 빵이 있습니다. 햄버거 빵 위에 적정량의 야채를 올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적절하게 구운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토마토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맥도날드만의 소스를 뿌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 빵을 얹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천만금의 기회를 주는 햄버거 비법입니다. 뭐 이거 가르치겠냐 지금? 응? 야, 그거 하루 가르치면 그 다음날부터 뭐 가르치냐? 아니, 햄버거 대학이라고 4년째 세워놨는데 햄버거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싹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응? 실제로 햄버거 대학에선 햄버거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나? 여러분, 맥도날드 사장님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맥도날드 사장님이 어떤 대학 강연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너네 내가 뭐하는 사람 같냐? 맥도날드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하는 사장 같냐고.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하는 사람이니까.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먹는 햄버거 먹는 사장님이잖아요. 나는 햄버거 장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햄버거 가게, 특히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는 절대적으로 위치가 구린 곳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가 되게 사람이 없고 후미진 곳에, 김밥 천국은 좀 후미진 곳에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맥도날드는 전 세계를 가봐도 절대 후미진 곳에 생기지 않아요. 무조건 번화가에만 잡죠. 그리고 만약에 중간 번화가에도 맥도날드가 생기면 그 상권이 발달해요. 아시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아주 고전적으로 부동산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도 부동산에서 다 커버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제 자기가 그 좋은 자리를 매입하게 되면 그걸로 있어서 부동산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봐봐. 되게 후미진 동네야. 맥도날드가 들어갔어. 한 5년 만에 동네가 컸어? 그럼 맥도날드가 그 자리를 사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팔아. 그러면 돈 남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맥도날드 대학에서는 맥도날드 투자이론, 경영이론, 매장 운영, 인사관리, 품질관리 등 경영에 관련된 걸 배운대요. 참 특이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아직 패스트푸드가 발달을 하지 않아서 이게 잘 안 됐는데 전 우리나라에도 치킨 대학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치킨 대학, 치맥학과, 간장치킨 연구, 파닭치킨 연구, 치즈치킨 연구. 치킨 대학!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 얼마나 많이 먹어. 치킨 대학. 경영학 대학인가요? 아, 경영학 대학인 것 같아요. 치킨 대학 있어요? 우리나라 치킨 대학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그래요. 여러분이 외국에 있는 이색 직업을 그냥 웃기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 트렌드가요, 어느 정도 국내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한국 들어오잖아요. 제 생각에요, 맥도날드 대학을 들으면서 제가 들은 건 치킨 대학. 분명히 이건 가능성 있는 얘기라니까요. 치킨 대학 갑시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치킨 대학이, 아니,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이 미국에만 있느냐? 아니요. 이 대학이요, 글쎄, 독일, 홍콩, 일본, 브라질, 호주 등지에서 사이버로도 운영이 된대요. 사이버로도요. 그래, 그리고 똑같은 강의가 된 거를 28개 언어로 통역 버전이 나온대요. 뭐야? 이거 있잖아, 프린스턴 대학, 무슨 하버드 대학의 강의도, 그 유명한 강의도 28개 언어로 통역돼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대학은 워낙 특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28개 언어로 통역이 돼가지고 수업이 제공이 된대요. 그런데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영어로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qualification, 스펠링상 qualification이라는 건 자격 조건이에요. 자격 조건, qualification.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이력서 쓰실 때도요, 내 자격 조건하고 나는 뭐 경력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경력 부분을 얘기할 때도 qualification을 써요. 제이님 안녕? 자, 그런데 qualification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당신은요, 프랜차이즈 매장 경력 15년 있어야 됩니다. 즉, 정말 프랜차이즈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나는 아침에는 KFC, 점심에는 맥도날드, 저녁에는 버거킹 먹을 거야 하는 단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오래 일했던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참 웃기지 않아요? 패스트푸드 하면 사실 고급 음식은 아니지만 이 고급 음식의 어떤 산업이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경력자만 보면 나 같은 신입들은 어디 가서 대학 들어요? 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국에선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학 졸업하고 프랜차이즈점에서 일하실 분 있으세요? 난 대학 졸업했는데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일단 시작할게요. 사실 우리나라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프랜차이즈의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 일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학 나오고 사실 매장 매니저 정도로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내가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밑에서 시작을 해도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요, 햄버거 대학 신입생 OT 가나요? 중요한 건 OT 가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준대. 치킨 너겟도 그 키즈 세트에서 나오는 선물도 다 가질 수 있대. 양념감자도 준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롯데리아라는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경영학 수업 분명히 관심이 있어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롯데리아는 아직 국내 기업이니까 좀 더 worldwide, international 회사 같은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7위에요. 7위. 연봉은요 워낙 달라서 제가 못 봤어요. 제시카님이 말하는 매장 경력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근데요, 매장 경력 2년, 1년 넘으시면 보통 매장, 2년 정도 되신 매장 매니저로 넘어가세요. 아, 눈 아파. 자, 7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영어로 써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Laughter therapist. 브라자님 별풍선 2개 고맙습니다. Laughter therapist.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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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일을 들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herapist 스펠링 오타 났네. 자, laughter therapist란 얘기는요, 웃음 치료사라는 뜻이에요. 웃음 치료사. 웃음 치료사는 정말 외국에서는 많은 일인데요. 한 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코웃음 치는 게 뭐야? 아, 사람이 그냥 웃으면 되지 뭘 웃음으로 치료를 해. 근데 여러분 이런 영화 기억나세요? 패치 아담스? 아담스 패치인가? 패치 아담스란 영화 기억나요? 그 패치 아담스라는 그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 씨가 의사인데 아이들을 웃음으로 치료하는 거. 그쵸?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요. 우리나라에도 웃음 치료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웃음 치료사가 뭐 하는 걸까요? 너 무슨 웃음 치료사가 좀 자살하고 싶어 하는 중학생한테 가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아? 아니야. 이거 되게 멋진 직업이고 돈도 잘 벌어. 이 사람들이 기업체, 기업체, 그 다음에 정치인,
아니다.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요, IBM, 그 다음에 General Motors GM, FBI, 그리고 CIA, 이런 유수의 기관들은 유명해요. 웃음 치료사를 자주 고용해요. 왜요? 왜냐면, 얘네들을 고용해서 워크샵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우리 직원들, 특히 FBI, CIA 직원들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사생활 노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스트레스 해소되면 결국 이게 생산성 증대를 나온다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생산성이 증대되니까 기업 워크샵에 이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 일 같죠? 여러분, 요즘 웃음 강의, 웃음 치료사 치시면 인터넷에 네임이 쫙 나와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학교 또는 기업 또는 어떤 정부기관을 다니면서 웃음 치료 많이 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들으셨어요. 웃음 치료사는 연봉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분들은요, 시간당으로 받으신대요. 근데 시간당 보통 100불에서 뭐 300불 정도까지. 300달러.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자. 10만원에서 30만원. 시간당. 얼마 안 되네 하는데 잡아. 얼마 안 된다. 근데 너 일주일에 5번 강의가 잡혀 있었다 쳐. 근데 강의가 보통 1시간이 아니야. 2시간이야. 그러면 60만원을 내가 5번 벌으면 한 주에 300만원이야. 한 주에 300만원이 만약에 되게 일이 잘 돼서 매주 있잖아. 그러면 3, 40이 한 달에 1200만원이야. 네가 만약 유명 강사가 되면 너는 뭐 1억 연봉이 문제가 아니야. 한 달에 1200만원이면 1억 5천 연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간당 단위로 얘기한 건 물론 그건 일이 많은 사람 이야기예요. 일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지. 하루에 3탕만 뛰어도 구신고지 진짜. 근데 보통 그렇게 오지 않아요. 많아봤자 3통. 그 다음에 1건, 2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우리 지금 또 어떤 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김지윤 사랑 전문가,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뭐 세바시 또는 이런 걸 통해서 강연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강연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더 많이 받아요. 강연하시는 분들 보통 한 강연당 보통 싸게 먹었을 때 50만원, 좀 잘 먹었을 때 100만원이에요. 근데 일반 웃음 치료사들은 그냥 웃음만 주는 건데, 만약 웃음과 어떤 긍정적인 성공의 멘토까지 같이 하시면 시간당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시간당 아니라 회당 100만원 받으실 수 있어요. 회당 100만원 받죠? 충분히 받죠. 제가 자주 보는 사람은 좋은 연애 연구소장 김지윤 씨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가서 김지윤 씨 검색을 하시면 연애에 대한 방법을 거기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번 강연 나가면 100만원씩 받으실 거예요. 100만원도 더 받을 수 있어. 200씩 받을 수도 있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요, 웃음 치료사, 내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가 되게 잘 웃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프리랜서로 웃음 치료사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처음에 좀 강연이나 이런 걸 말을 잘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일인 건 해요. 이거 음악은 레몬드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어디서 그냥 대충 따와서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6위 갈게요. 6위. 자, 6위 힌트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위해 반드시 고용해야 할 3인방이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위한 반드시 고용해야 할 3인방은 누가 있을까요? 경호원? 오케이. 경호원도 괜찮고. 내가 준비한 거 3개가 있어. 맞춰봐봐. 운전기사는 당연한 거지. 와우. 댓글 알바. 댓글 알바도 필요하겠다. 아주머니들. 여론조사원. 오케이. 갤러. 킬러. 제시카?
자, 이거는 이제 한국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부터 미국은요, 대통령 선거를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정말 넥타이, 우리나라에서도 왜 무슨 대통령 토론회 있으면 넥타이 컬러까지 신경을 쓰잖아. 그것처럼 반드시 고용해야 할 3인방이 있습니다. 1번, 보이스 트레이너. 2번, 이미지 컨설턴트. 3번, 연설문 전문가.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말 못하는 대통령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말을 잘해요. 화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중의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변호사 출신들이 많아. 근데 일반적으로 말만 잘할 수는 없어요. 공식적인 연설을 만들었을 때는 그 연설을 충분히 아주 정치, 사회, 외교, 각종 문제에 박학다식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완벽한 연설문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을 정말 시청자들한테, 대중한테 완벽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보이스 트레이너를 고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지금 2014년도 대통령 나오려고 해가지고 일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저 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신용도가 있어요. 아니면 국민 여러분, 2014년도 저에겐 아주 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가 좋아? 내가 가진 목소리가 뭐가 있든지 간에 약간의 목소리를 트레이닝을 받음으로써 좀 더 신임 가는 목소리를 해주는 거죠. 프레인이라는 회사가 유명해? 전 1번이 좋네요. 그래요? 지금은 우리 미국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분명 선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게 한국에 들어옵니다. 진짜 왜냐면 지금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휘스왕님 별비전하게 팬가이 고맙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말 못해도 대통령이 되나요? 기존 세력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 생각에 특히나 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설득력이 바로 있고.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너, 제가 알기로는 BJ 라뮤님이 보이스 트레이닝 하신대요. 보통 보이스 트레이너는 전직 가수, 전직 성악가, 전직 뮤지컬 배우, 전직 연기자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로 사람을 어필해야 되고 감정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일하신대요. 이미지 컨설턴트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저 만나봤어요. 저 이미지 컨설팅 받은 적 있어요. 말해드릴까요? 자, 이미지 컨설턴트가, 제가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아나운서 학원에 3시간 정도 특강을 오셨어요. 이미지 컨설팅 특강하시러 오셨어요. 자, 일단 그분들은요, 이런 거 강해요. 일단 옷 색깔의 결정. 나한테 맞는 옷 색깔을 경하면 어떤 건 나를 되게 차가워 보이게 하고, 어떤 건 나를 되게 신임 있어 보이게 만들고, 어떤 건 나를 되게 열정 있어 보이게 만드는데, 어떤 건 내가 되게 대충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은 정장을 입어도 옷 색깔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어떤 옷 색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요, 메이크업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옷 색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눈을 이렇게 약간 30도 이하로 깔면서 이렇게 인사해라. 이런 거 있잖아. 근데요, 왜 대학생들 인터뷰 준비하는 분들 자꾸 떨어지면 이미지 컨설팅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솔직히 많이 받는 것보다 한 번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지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호감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아빠가 인사과에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하시는 말이, 너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있지? 점문 열고 들어오는 3초 안에 결정된대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몸에 배어 있대요. 그 몸의 작은 움직임만 봐도 얘가 자신감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우리 아빠 좀 오버한 걸 수 있지. 근데 처음 3초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걸어오는 걸음걸이, 행동거리, 표정을 보면 솔직히 이 사람이 깜이다 아니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런 첫 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호감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미지 컨설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미지 컨설팅이 너무 좋았어요. 이 와중에 가슴 예쁘네. 보이지도 않는데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지의 완성은 얼굴인가요? 그러시는데 그거 알아요? 원래 스튜디오스들 가장 얼굴 예쁜 애들은 좀 잘 안 뽑혀요. 적당히 예쁘고 인상 좋은 애들이 뽑혀요. 막 되게 예쁜데 막 눈이 이렇게 너무 찢어졌거나 아니면 좀 인상이 너무 세 보인다거나 근데 예쁘긴 해. 그러면 잘 안 뽑혀요. 예전에요. 희망특강 파랑새에서 한 교수님이 인생이 뭐가 4초 만에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면접에선 당당한 게 좋은가요? 긴장한 게 좋은가요? 여유로운 게 좋겠죠. 긴장한 거보다 당당한 거보다 적당한 긴장, 그 다음에 적당한 내가 원래 가진 당당함. 그러면 그 여유로움, 그 당당함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웃음도 지을 수 있지만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주는 어떤 약간 조심스러운 절제된 미소 이런 거. 여유로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유롭게 면접관까지 어떤 담소를 나눌 수 있다면 정말 더 좋겠죠.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자신감으로 몇 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회사요. 여러분 자꾸 떨어져요. 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취업생들한테 한마디 할까? 자기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 회사를 찾게 되면 그 전에 회사들 떨어진 거가 다 내가 그 회사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난 정말 자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기 회사를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아는 동생 대한항공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 대한항공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대한항공 자기는 무슨 부서니? 자기 부서상 그냥 대한항공만 가면 된대. 걔 UCLA 나왔어요. UCLA 나와서 자기는 이제 좀 자신감 있었던 거지. 뭐 대한항공 저는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된대. 복지 좋으니까. 근데 2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UCLA 자기는 나왔는데 너무 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줬던 얘기가 야, 네 회사는 따로 있다. 기다려라 했어요. 걔가 얼마 후에 취직을 했어요. 어디에 했냐? 일단 부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부서가 기획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외 기획부예요. 뭐 해외 기획부라 그랬나? 해외 경영 무슨 부야? 경영 무슨 경영 기획부서인가?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경영 기획을 하고 그런 일이야. 그게 티몬이에요. 티몬은 대한항공보다 돈을 더 적게 받아요. 근데 얘가 너무 즐거운 거야. 왜냐? 외국의 어떤 새로운 개척지를 발견하고 하는 일이 자기한테 너무 적성에 맞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좀 월급 적게 받고 복지를 적게 받고 복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회사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한테는 자기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할 수 있는,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쿠팡은요, 내가 아는 동생들이 쿠팡에서도 일하고 티몬에서도 일하는데요. 업계에선 그래도 티몬이 더 세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설가 전문가들은 굉장히 박식해야 뽑히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가 전문가가 한국인이었다는 거? 몰랐지? 물론 연설가 전문가 한 명만 고용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팀으로 몇 명씩 구성해요. 그래서 한쪽에 정치적으로 편협되지 않도록.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모르겠어. 근데 나도 이름은 모르네. 한국 사람이었대. 그 대통령 유세할 때 연설문 써주던 분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근데 연설문 쓰는 거 진짜 보통 일 아니거든요. 어른들의 세상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미리 알고 갈래요? 그러시는데, 그쵸. 정말 근데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자꾸 직업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잘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맨날 공무원, 선생님, 의사, 변호사가 단주하는데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뭐, 일반 회사원은 다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회사원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소켈님이 전 고2인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고, 파르님 어쩌면 그 정보가 제 정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 돈 벌기 거의 힘든데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뭐든지 힘들어요. 저는요, 내 인생은 정말 힘들어. 내 연봉은 진짜 맨날 있다고야. 나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나 일해야 돼. 이런 사람은 될 일도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위치에서 늘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 엄청 많아요. 물론 일반 회사에서 몇 년을 그런 사람들은 일반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도 않아요. 자기가 박차고 나와가지고 다른 거 하죠. 근데 전 자기가 지금 주어진 환상에서 그건 안 된대, 저건 안 된대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시는 게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장도 긍정적. 야, 여기서 임병장 얘기가 왜 나와? 다크나이트 안녕, 오래간만이야. 어차피 봉급쟁이는 돈을 얼마를 받건 인생 거기서 거깁니다 하시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월급쟁인데도 되게 잘 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저의 조건이 이거예요. 제가 잘 된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은, 일단 저는 외국계 업계를 다녔으니까 같은 외국계 업계에 있더라도 영어를 특출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에 상무님급, 이사님급까지는 어찌저찌 버텨요. 상무님급까지 가시는 분들은 영어를 다 유별나게 잘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니면 중간에 뭐 차장님급, 과장님급에서 회사를 뛰쳐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열심히 사는 게 아니시는 분들. 이건 회사 아니라 어디 나가서 딴 거 해도 잘 될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막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즐겨야죠. YOLO! 우리 아까 도관용님이 알려준 거 YOLO! 오늘 수업의 처음과 끝은 기승전결 YOLO네요. 카리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연설 전문가까지 갔고요. 저희는 5위 또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는 제가 쭉쭉쭉쭉 좀 빠르게 달릴게요. 자, 5위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돈 얼마나 받느냐? 이 사람들 많이 받아요. 시간당 200에서 500달러 받아요. 20에서 50만원. 물론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일반 기업에서도 이미지 컨설팅, 보이스 트레이너, 연설문 정말 되게 많이 뽑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20에서 50만 원, 아마
대통령을 모신 사람은 훨씬 더 받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먹고 살만해요. 시간당 이 정도면. 시간당 20에서 50만 원이면 내 생각에 이게 약간 2008년도 조사라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시간당 최소 50만 원은 줄 거야. 50에서 한 80만 원 내 생각에. 왜냐면 내가 이쪽 업계 일하시는 분은 아는데 외국에선 더 줄 수도 있어. 이걸 절대 낮게 보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뚜벅이 별비전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직종 다 돈 틀려요. 근데 저는 이게 보이스 트레이너 기준이에요. 보이스 트레이너 기준이에요. 하여튼 뭐 이건 제 생각에 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쓰지 않는 것으로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 자, 5위 보겠습니다. 저는 시급이 7,000원이에요. 지금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좀 더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시급 올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시급 괜찮아. 근데 여러분아, 나 뭐 자랑할까? 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달에 280만 원 벌었다. 과외로. 나 아직도 기억이 나. 내 한 달에 280만 원 벌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왜냐면 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미치도록 과외했어요. 나 대학 등록금 다 제가 내고 미국 갈 때도 돈 거의 반 이상 제가 모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 과외 뭐 이런 과외 하시면 돈 진짜 금방 벌 수 있어요. 대신 학점이 안 좋아. 장학금을 못 타. 진짜 280만 원 버느니 어쩌면 장학금부터 하시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저 280만 원씩 벌었어요. 진짜. 과외가 8개에서 9개, 10개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룹 과외 해요. 게다가 일일 과외 안 하고 그룹 과외 하면 돈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3학년 가니까 고3 전문 과외 선생님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고3 애들만 가르쳐요. 고3 애들은 수업도 되게 쉬워요. 딱 가르쳐. 애들 놀아주고 할 시간도 없어요. 애들 인생 상담 따위 안 해. 딱 가르치고 2시간 내면 내가 딱 떠나. 수능 전문 그때 과외 했을 때. 과외로 나가시지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가 더 좋아요. 저 돈 더 많이 안 벌어도 그냥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 생활력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돈 벌고 모으고 이런 건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전공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전공이 통번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니까 전공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쉽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래서 제가 통역사가 못 된 걸 수도 있어요. 쥐지 처묵처묵님 고객님 방에서 왔네. 별비전한게 팬가이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수업 시간엔 초콜릿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5위 공개합니다. 아, 이거 사진이었고. 이분 뭐하는 분일까요? 이분 뭐하는 분일까요? 영어를 써드릴게요. Golf Ball Diver. 이런 사람은 골프공 수집가세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스 샷! 연못에 떨어졌네요. 오비난공. 여러분 그거 아세요? ESPN 아시죠? ESPN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해 미국에서 120만 개의 공이 물에 빠진대요. 120만 개의 공이 각각의 골프장에서 물에 빠진다고 합니다. 대박 많이. 왜냐면 미국은 땅덩이도 넓고 골프장도 싸고 주말에 그냥 가족들끼리 할 거 없으면 골프장 갈 수 있어요. 가격도 싸. 한 3만원에서 5만원? 아니다, 그거는 낮에 막 되게 좋은 타이밍은 좀 더 비싸고 내가 알기로는 거의 3만원에서 5만원이면 골프장 갈 수 있어서 비싼 게 아니야.
스크린 골프 치는 거에서 조금만 돈을 더 주면은 그냥 18홀 다 돌 수 있어요. 워낙 싸니까. 그래서 골프볼 다이버 분들이 생겼는데요. 중요한 건 이분들 반드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셔야 돼요. 물속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왜 폐 속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오타가 있었나요? 경쟁률이 높죠? 글쎄요. 경쟁률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스쿠버 다이빙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나 도전할 수는 없는 일 같아요. 그쵸? 이분들이 약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공을 수집하신대요. 이것 저도 좀 숫자적으로는 저도 좀 약한데 저도 조사 결과를 본 거예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공을 수집을 하고 이 공을 중고가게에 팔거나 골프장에 재판매를 하죠. 중고가게나 골프장에 재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You got it?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프리랜서식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뭐 골프장과 연계돼서 골프장에 하도 공이 많이 빠지니까 골프장과 연계돼서 빼는데 그러면 공 개당 5에서 뭐 10%의 커미션을 받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프리랜서도 있고 뭐 있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의 골프장 상당히 많아요. 특히 캘리포니아에 가면 곳곳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골프장에서의 관련된 일, 캐디 외에도 골프볼 다이버도 충분히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 말고 한 해. 한 해. 쏘리. 미안해요. 얄루얄루 안녕 미안해요. 연봉은요. 이분들이 공을 얼마나 줍냐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연봉을 측정하기가 힘들대요. 공을 많이 주우면 많이 가져가고 공을 많이 못 주우면 못 가져가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미국은 기회의 나라야.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공 못 주우면 돈 없는 거야. 역시 기회의 나라. 성과급제야. 공 한 개당 가격도 잘 모르겠어요. 공을 많이 빠뜨려야 그분들에게 어떤 창업의 기회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풍덩. 재밌죠. 이거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많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골프공 다이버들의 연합 모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에서 골프공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 다 모이는 그런 어떤 상공회의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진지하게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였어요?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선 3D 업종이라고 생각되는데 돈 많이 버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생활의 단일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이거, 포브스, 그 다음에 무슨 미국 잡지, 그 다음에 한국 책, 이 세 가지를 지금 짬뽕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것도 미국에서 뭐, 10가지 가장 특이한 직업군, 이런 거 설명한 그 어떤 기사하고, 한국에서 있던 직업 기사하고 다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한 거예요. 4위. 4위를 얘기하기 전에요. 운동과 관련된 또 새로운 직업 말해줄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냥 알바생을 쓸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포츠팀이 많다 보니까 자 봐라. 샌디에고만 해도 스포츠팀이 4개씩 5개씩 된다? 근데 4개 5개가 다 마스코트가 있어요. 근데 미국엔 50개 주예요. 50개 주가 5개씩의 팀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250개 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의 마스코트를 전문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직업입니다. 직업 이름이 마스코트야. 그냥 늘 경기가 열리면 마스코트 옷을 입고 관객들에게 어떤 재미를 증가해야 돼요. 마스코트가 직업인 분들이 미국에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 알바생 쓰지 않아요?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직업이 된대요. 이 직업 한국에서도 있어요? 알바 아니고 직업이야?
연봉 받는 거 맞아? 연봉을 받아야지, 연봉을. 이분들, 그리고 이게 추가적인 건데, 마스코트야. 근데 이게 마스코트가 꼭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야. 미국에서는 막 디즈니랜드 같은 거 있지. 디즈니랜드, 우리나라 롯데월드 마스코트 하루 24시간 쓰고 계신 분들 있잖아. 디즈니랜드 문 닫을 때까지 그 마스코트 쓰고 계속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바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뭐 디즈니랜드나 이쪽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의 마스코트 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높지 않아요.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여러분, 3,500만 원은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높은 연봉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왜냐면 이분들 그래도 더운데 고생하는데, 물론 머리 쓰는 일은 아니지만 3,500 많은데 이래. 야, 공부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왜냐면 맥도날드 매장만 운영해도 한 달에 4천에서 5천 한 달이래. 연봉이 4, 5천은 돼요. 맥도날드 매장 관리만 해도. 왜냐면 매장 관리하고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연봉 3,500만 원이면 그리고 웨이트리스 해도 연봉 3,000은 만들 수 있어요. 연봉 3,000에서 3,500 충분히 웨이트리스로 만들어내요. 그니까 사실 이건 그렇게 좋은 직업군에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은 세금이 세죠. 세후 금액이 나오면 또 엄청 깎이겠지. 그러면 누나는 얼마 벌어요? 누나는 돈을 잘 벌지는 것보다 잘 모아요. 여러분,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 돈을 잘 모으는 사람? 난 부자가 되는 건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많이 쓴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난 돈을 잘 모아요.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게 잘 모아요. 잘 벌면서 잘 모은 사람이 부자겠죠. 답은 저거죠. 예. 그쵸. 하루에 아무리 모아도 있달려면 근데 안 되는데, 이런 건 있어요. 100만 원이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 중에 50만 원을 저금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0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50만 원밖에 저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와요. 제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100만 원을 모아도 50만 원을 다 저금하는 애들은 1000만 원 모아도 500만 원 저금해요. 하지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50만 원밖에 저금 안 하는 사람은 1억을 벌어놔도 기껏해야 저금하는 금액이 되게 작아져요.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 경향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만큼 쓰면서 지내니까 생활 수준 그러겠죠. 근데 전 100만 원을 써도 50만 원을 저금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 철학이고.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막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괜히 가서 벤츠 사고 뭐 어디 집 괜히 좋은 동네로 옮기면,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 허세를 떨고 싶거든요. 괜히 옷 그 티셔츠 쪼가리 하나에 30만 원짜리 사고, 뭐 여기 막 뭐 모자에 다이아몬드 박힌 거 괜히 500만 원 주고 사고, 자동차는 나이도 젊은 것이 벤츠로 바꾸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전 그냥 그 나이 딸에 맞는 그런 수준만 갖고 싶어요. 안경 500만 원짜리 사고. 그러면 돈 다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가족하고 여행 갈 건데요.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좀 남겨놓고, 나중에 자식 나오면 자식 유학도 보내주고, 자식들 뭐도 해주고, 집도 사고, 가족 여행도 가고, 이런 거.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안 쓰면 못 만나실 텐데요. 차 있어요? 차 있어요. 차 가족이 물려준 차가 있어요. 돈 많이 모으셔야겠네요. 근데 좀, 그니까 막 이런 통장을 만들어 놨어요. 뭐, 다른 통장을. 뭐,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뭐, 통장.
내 집 마련 통장 이런 거 있잖아. 노후 자금 통장. 그다음에 뭐 10년 후에 뭐 얼마 이자가 받아서 원금이 이렇게 보장되는 통장. 전 그냥 다 이렇게 어디 이렇게 분산을 해놔요. 차 뭐냐고요? 그랜저 XG인데요. 네, 금색이에요. 되게 오래된 차예요. 예. 오래된 차고 옆에 이렇게 차 거리 부분에는 가죽이 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내 뒤에 문은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제 차에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른쪽에만 타셔야 돼요. 왼쪽 문을 여시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아, 저 이렇게 약간 자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기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자주 못 쓰고 그냥 전 대중교통 써요. 대중교통. 그래도 갓그랜저보단 좋은 거야. 갓그랜저보단 좋은 거야. 누나답지 않은 차 사시네요. 그러시는데 진짜 저를 보는 되게 많은 분들이 맨날 물어요. 차 안 바꾸냐? 근데 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고 이제 제 성격을 파악했다는 분도 있고, 저는 되게 그냥 올드차 그냥 좋아해요. 그냥 뭐. 아, 그리고 계기판도 되게 고장이 나서 계기판에 모든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TBS 뭐 이렇게 모양 이러면서 내가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왜 계기판에 불이 다 들어와요? 고장나서 그래요. 고치셔야 돼요. 됐어요. 그냥 쓸게요. 아니 계기판에 왜 불이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근데 다행히 기름 떨어진 거는 괜찮아. 그래서 그건 그냥 써. 수리 맡겨요. 나 지난번에 앞에 뭐 가는데도 돈 10만 원이 들었어. 옛날 차는 더 황당한 건 뭔 줄 알아요? 옛날 차는 소나타 3를 탔는데요. 아, 나 또 너무 자린고비인 거 티나나 봐. 소나타 3에 에어컨이나 히터 누르는 부분에 불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에 히터나 에어컨 틀고 싶으면 밤이면 막 핸드폰 어딨어? 핸드폰 이렇게 비춰가지고 거기에 에어컨, 히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냥 뭐 어때? 뭐 차가 뭐 그냥 대충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 제 차에 타잖아요. 언니,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돼? 에어컨 틀면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 뭐예요? 얼마나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래? 틀어봐. 알았어. 언니! 이게 무슨 냄새야! 거봐, 내가 냄새 난다고 했잖아. 됐어. 그냥 창문 열고 갈게. 그래서 제 차에선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냄새 나니까. 왜 아파. 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냥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때 좋은 차로 바꿀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뭐. 에어컨 청소를 해도 너무 오래된 차라서 안 되더라고. 가죽 시트가 아니라 천 시트였어.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우리 아빠가 한 20년 정도 타시던 차다 보니까 차가 많이 꼴았어.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다음 거 가겠습니다. 4위 갈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4위 private, 영어로 쓸게요. private detective. 그 차는 근데 팔았어요. 이제 소나타 3는 저희가 처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랜저 XG를 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랜저 XG는 괜찮아요. 올드와 클래식의 차이는 뭔가요? 올드는 그냥 늘었다 이거고 클래식은 멋진 스타일이야. 어이, 우르사님 알겠어요. 가요. 그쵸? 프라이빗 디텍티브 같은 경우는 사립탐정입니다. 우르사님 오늘 33개 선물 고맙습니다. 우르사님 내일 볼게요. 우르사님 나 내일 5시 반에 공식 방송 하는데 들어가요. 사립탐정 얘기해볼게요.
보통 사립탐정을 얘기하면 뭔가 막 콜롬보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립탐정이라고 하면 뭔가 흥신소나 막 괜히 막 바람난 남편 뒷조사하면서 막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기업 간의 기술 유출, 지적재산권, 공금 횡령,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를 위한 어떤 조사의 다구로서 사립탐정들을 상당히 많이 고용을 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립탐정의 트렌드는 굉장히 유행하는 트렌드예요. 점점점 사립탐정들의 숫자가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탐정의 범위는요, 보통 이제 보험 사기를 위한 보험 사기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의 국한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기업 간의 일 또는 정부 부처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탐정을 꿈꿀 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불법이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는요, 그러면 사립탐정이 총을 가질 수 있느냐? 내 총 어디 갔어? 내 총 없네? 주마다 총을 사립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총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총은 잘 하지 않는데, 왜냐면 거의 정보를 뒤지는 일만 하니까. 그쵸? 정보를 뒤지는 일만 하니까 보통 뭐 총까지 소유할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 완전 불가능하죠. 경찰분들도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탐정은 정보조사를 위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 3위부터가 이제 재밌어지는데요. 제가 3위를 가기 전에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연봉 측정이 힘가요. 못 버는 사람은 한 달에 2천 벌고 한 달에 2천이래.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잘 버는 사람은 1억까지 벌 수가 있대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변호사 같이 능력이 다 틀리지. 누나 찌찌 옆에 살 있어요. 아, 보지마. 3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충분히 다소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미안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 오셨다! 아, 더워. 아, 오, 이, 아, 오, 이. 됐어요. 이제 안 먹을 거야. 절대 안 먹을 거야. 오, 오, 야. 자, 사립탐정 이야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네요. 3위. 사립탐정이었고요. 4위가 사립탐정이었죠? 3위는 This is going to be my dream job. 구글에서 고용하는 사람인데요. 구글 앱 지도 있지. 구글 지도 촬영사. 구글 지도 촬영사래. 뭔지 알지?
그걸 뭐라 그러지? 구글 어스, 맞아. 구글 어스 있잖아. 구글 어스 촬영사.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전거로만 다닌대요. 근데 자전거를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동네 방네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안에, 여기 촬영할 수 있는 거 안에 9개의 카메라가 있대요. 그래서 360도로 카메라를 계속 찍는 거야. 근데 얘는 그 지도에 맞게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면서 360도 회전분을 계속 찍는 거죠. 밤에는 못 찍어서 밤에는 못 찍어. 낮에만 돌아다녀야 돼. 로드뷰 같은 거 찍는 거죠. 저거 무겁겠다 그러시는데 이게 되게 무겁대요. 근데 이걸 자전거로 돌아다녀야 되잖아. 사람의 발자취처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250파운드래요. 매니저님, 250파운드 몇 킬로인지 빨리 말해줘. 나 몰라. 그거는 우리 매니저님이 잘 알아요. 250파운드는 한국말로 몇 킬로죠? 에? 뭐라고? 언니 오늘 이뻐요. 고맙습니다. 뭐라고? 약 120kg. 113kg. 그럼 그러니까 저게 113kg짜리를 내가 자전거에다 이고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구글에서 먹고 자는 거 다 지원해줘요. 다. 그런데 얘가 들고 다녀야 되는 이 사이클과 장비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나도 이 직업 정말 하고 싶어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것도 돈 받으면서. 그런데 운동선수 출신을 선호한대요. 왜냐? 이 자전거를 계속 굴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선수 출신만 뽑는데 짜증나. 나 운동선수. 근데 저 허벅지 굵은데 제가 우리 동네 좀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받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주기가 저 오늘부터 운동선수 준비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다리 근력 힘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데, 하긴 그러겠지. 아무나 뽑겠어? 자, 몇 가지 추가적인 거 한 개 가르쳐드릴게요. 이거 안 가르쳐줘도 되다. 2위 가겠습니다. BJ 지현님이 운동선수예요? 그래요? 오토바이는 왜 안 쓸까? 파하라님, 왜냐면 천천히 가면서 이 뷰를 360도로 다 찍어야 되거든. 오토바이는 너무 슈잉 가버리니까. 그 사람의 이 눈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들이 계속 다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찍어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나 차는 너무 빠른 거죠. 아니면 오토바이로 천천히 가면 되는데 그럴 바엔 그냥 자전거를 하라 이거지. 연봉은 나와 있지 않네요. 죄송해요. 연봉을 제가 정말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워낙 특이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 생긴 직업이다 보니까 연봉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2위입니다) 2위. 영어로 써볼게요. 이거 뭘까? 이거 뭐게? (2위는) 압취 감식가입니다. 자, author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영어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smell, scent는 좋은 향이에요. author 같은 경우는 냄새긴 냄새인데 좀 부정적인 냄새 쓰여요. 좀 악취날 때 author라고 표현을 하죠. author, tes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악취 감식가예요.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우와! Check this out. 나 저거 못해요. 웃겨! 너무 웃겨! 미치겠어, 정말. 나 저거 죽어도 못해. 왜 미치겠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저걸 왜 하는지 궁금하죠?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악취를 왜 맡아야 되나? 왜 악취를 조사해야 하나? 이분들은요, 겨드랑이 냄새, 입냄새, 애완 배설 냄새, 방귀 냄새까지 오염도, 냄새의 오염도를 측정해야 된대요. 왜냐? 새로운 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야 방취 제품 업체 연구소에서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어떤 곰팡이 냄새 제거하는 스프레이나 구강 청결제나 아니면 뭐가 냄새를 없애는 그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악취를 알아야 냄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발하게 그 방취 제품 업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데오도란트 아시죠?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뿌리는 거.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르고 뿌리는 거.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샴푸보다 더 자주 쓰는 게 데오도란트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샴푸의 판매량보다 어쩌면 데오도란트의 판매량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수명도 더 짧으니까. 왜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각각의 액취가 있어요. 그게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특히 흑인분들, 백인분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액취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다가 아침에 잔뜩 바르고 가도 오후 2시 이후 되면 벌써 냄새가 스멀스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게 직업인가요? 직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데오도란트 제품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를 맡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취를 맡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후각이 잘 발달해야겠죠? 그래서 후각이 잘 발달한 상대적 여자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대요. 지금도 사진을 보시면 많은 여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나 이 사진 내가 찾고도 나 진짜 황당했어. 너무 황당했어. 너무 황당해. 저 너무 어떡해. 그런데 이 사람 있잖아. 유명한 author tester, 악취 감식가는 오늘 저녁 때 양고기에 양파를 곁들인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드셨죠? 냄새만으로도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 맞출 수가 있대요. 우리는 백발백중 김치 냄새 나냐 그러면? 우리는 분명 된장이나 우리는 김치 먹었을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겨드랑이는 아니지만 액취가 있긴 있어. 아, 미치겠다. 마늘 오늘 100g 드셨네요. 아스파라거스 냄새 안 나잖아요. 예를 든 거죠. 우리는 분명 된장, 김치, 마늘 냄새 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게 잘 먹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냄새만 맡아도 오늘을 통해, 음식을 통해서, 뭘 저녁에 먹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게 굉장히 코가 잘 발달한 사람만, 냄새 후각이 아주 잘 발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 후각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인사이트님 안녕! 저 아줌마들 다 개콘가 보래. 후각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매해 악취 감식가 전문가 협회에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검식가들은 매해 정기 테스트를 통과하셔야만 이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기 테스트는 도대체 뭐가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악취를 맡아보시고 그 정도를 말해보시오. 뭐 이런 건가요? 재밌죠? 저기 메이저님 저 정도 정액 정도 드리면 그냥 강제퇴장 안 하셔도 돼요. 적당히 그냥 두세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강제퇴장 해주시고요. 정액 드립 정도는 뭐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이렇다고 연봉은 얼마? 이것도 연봉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조사했는데 연봉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좀 알아내기가 힘들었어요. 몇 개는 좀 제가 연봉을 안 바라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을 해서요. 제가 또 다른 직업 하나를 알아왔어요.
외국에는 이런 직업이 있대요. 영어로 한번 볼게요. flavorist라고 합니다. flavorist. 무슨 뜻일까요? flavorist. 무엇을 하는 일을 flavorist예요. flavor가 아니라 flavorist. 자, flavor가 뭐예요? flavor. 미식가 아니에요. 조향사가 뭐지? 조향사가 뭐야? 무슨 뜻인지 설명해. 나 조향사가 뭔지 모르겠어. 다시다 만드는 사람 맞습니다. 화학 조미료 전문가예요. 화학 조미료 전문가. 대박이죠? 이거 보통 이제 화학적인 그 전공이 화공과 나오신 분들 있잖아. 화학과 나오신 분들이 보통 이런 일을 하신대요. 새로운 조미료를 발견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조미료를 안 쓰는데 외국 애들은 생고기를 잘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마켓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조미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워낙 다양한 민족이 살고 다양한 입맛을 찾기 때문에 이런 flavorist, 화학 조미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MSG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몸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근데요 요리에 MSG 안 쓰면 맛없다? 전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가장 먼저 산 게 다시다예요. 사진 좀 내려주세요. 암내 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동남아 사람 MSG? 인도 사람은 더 많이 넣어요. 인도 사람 음식엔 무조건 MSG야. 신! 별빛의 날개 감사합니다. 저도 샌디에고 갔다 왔어요. 무드스윙님. 아,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자, 1위를 공개하기 전에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주 새로운 어떤 직업 전문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TV 프로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언어 창작자. 즉, language creator. 아, 스펠링. 이거 모냥 안 빠지게 왜 이래. language creator. language creator. 혹시 여기서요, 뭐지? 왕자의 게임 보신 분? 왕자의 게임 보신 분 있으세요? 왕자의 게임을 보면 있잖아. 거기서 막, 칼리시 나오고, 막, 드라기다바기아사? 그랬더니 칼리시가, 마비아꼭 디아타. 그랬더니 또 다시 저 칼 누구가 갑자기, 디아타, 바시아타, 뻑! 그러면 막 칼리스가 막 바디아바 보디악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말하는 거 아니래. 그거 다 만들어낸 말이래. 대박이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낸 말이래. 뭐라케 쌌노? 그거 언어학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 만들어낸 거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미국에는요, 영화 산업 때문에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거든요. 영화 때문에 액센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부산 사투리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걔가 사투리를 너한테 막 미친 듯이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사투리가 몇 개 없잖아. 근데 미국은 사투리가 너무 많단 말이야. 게다가 영어권 나라의 사투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호주권, 필리핀권, 괌권, 뭐 영국권, 뭐 스코틀랜드권. 게다가 미국의 각 주에도 약간 말의 어투가 틀려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액센트 전문가가 있어요. 내가 액센트를 스코틀랜드 액센트를 배우고 싶다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특히 영어 하는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볼게요.
데이빗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정말 고대의 그 상형 문자 같은 거 있잖아. 고대의 상형 문자 같은 걸 내 생각엔 다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잠깐만.なんでよ。なんではこれからですか。いいえ。ちょっと待って야. 볼륨 믹서를 열어야지. 말이 많다고 됐으네. 하이. 자, 갑니다. 뿅. 조그만하게 보실게요. 자, 영어로 도스라키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언어가 도스라키 언어인데 얘가 그거를 그래마하고 문법적인 걸 다 만들어냈어, 지가. 아, 대박. 도스라키언데 그걸 지가 문법 단어 다 만들어냈어. It's complicated language.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프로듀서예요. 아이, 잘못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제작자인데요. 지금 녹음하는 거 보이세요? 지금 도스라키어를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Я то прende, красио папасто бalla. Ticate sale cosiate ballalaki.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이 다 만들었대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영화 산업이 발달하니까 별별 직업이 다 나오네요. 그쵸? 나 되게 잘하지. 도스라키아 바타칼리타시. 나 잘하지. 비고알라 사티갈라타 사마시. 자, 그래서 네, 데이빗 피터슨이라는 사람이고요. 나 그만할래. 무슨 쪽팔린단 말이야. 그만할래. 요런 단어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 주네요. 이분 언어 쪽으로는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따라하면 돼. 여러분도 따라해봐봐. 봐봐. 따라해봐. 이토시 비안도야 유쇼바사티기 구르사리아기사키 비토마토레 데시카테. 이렇게 하면 돼. 뭐 어려울 게 있다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되지. 그래, 잘 따라하네. 지금 다들 잘 따라하네. 인사이트 유님 안녕. 별풍선 100개 잘했어요. 이토마시카타 인사이트 윤 별풍선 100개. 아, 배 아파. 디토마토레 데스카테. 잘하네, 아보아보. 이토시 비안뚜야. 잘하네, 다들. 아, 다들 바보 같아. 아, 바보 같아, 진짜. 그래서 이 랭귀지 크리에이터는요, 6피규어의 돈을 받았대요. 이걸 만들어내고, 6피규어라는 건 거의 뭐 10억대? 10억대 아니구나. 한 몇 억대 돈을 받은 거예요. 누나 얼굴 달라진 것 같아. 앞머리 이쪽으로 해서 그래요. 노이에르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걸 또 왜 적어요? 이 방 사람들은 원래 다 웃겨서 그래. 자,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새로운 직업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요. 요즘 뉴욕시에서 낱개담배와의 전쟁을 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뉴욕의 담배값이 하도 올라서 뉴욕 담배값이 얼마라더라? 14,000원 한 보루 한 갑에 담배 한 갑 있잖아. 요렇게 요만하게 생긴 한 갑에 뭐 얼마래? 12불. 그러니까 한 14,000원, 14,000원 정도 하는 거야. 우리나라 한 갑에 13불 막 이러니까 그냥 15,000원이라고 생각할게요. 15,000원. 아니 무슨 15,000원을 주고 담배를 사니까 이게 담배가 너무 비싸서 일시적으로 담배를 피는 인구가 조금 줄긴 했는데 사람들 그래도 피고 싶으니까 한 갑은 못 사고 길거리에서 한 개 피씩 사는 거예요. 한 개 피씩 사면 한 개에 1불이래요. 그러면 1불씩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남겨 먹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뉴욕주만 담배값이 비싸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주에 가서 옆에 있는 뉴저지나 다른 데 가가지고 담배를 싸게 사. 그 다음에 그걸 한 보루, 한 개피라고 하나? 한 개피씩 파는 거야. 사람들한테. 하나에 1불씩. 두 개 피면 디스 한 값이네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무지 비싸죠. 1인 유통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시가 현재 낱개 담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 새로운 직업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워터 슬라이드 체험자래요. 나 정말 이런 직업 너무 좋을 것 같아. 새로운 뭔가 이렇게 워터 테마파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테마파크에 어떤 새로운 그 놀이기구도 생기게 될 텐데 그거를 각각 돌아다니면서 체험해보는 사람이래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근데 약간 좀 남자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물살이 이렇게 반항 압력으로 이렇게 오면 상당히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좀 약간 수영복이 약간 터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중요 부위는 소중하니까 여러분 좀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자, 다음은요. 뉴욕에 있는 직업인데요. 줄 서주는 직업이래요. 뉴욕에 같은 경우는 콘서트장이며 또는 어디라 그러더라? 애플 신상품 출시 행사장, 팬미팅, 나이트클럽 이런 데 있잖아. 줄이 워낙 기니까 대도시에서 특히 애플 상품 출시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판을 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첫 시간은 25,000원, 그러니까 약 그냥 한 27,000원, 첫 시간 27,000원, 그 다음에 30분마다 10,000원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을 서주는 거야. 대박이지. 꽤 비싸 근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색 직업으로 제가 꼽았고요. 아예 이분들은 저녁 내내 줄을 서야 될 때도 있어서 침낭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대. 아이돌 팬들 저거 잘하죠. 그쵸? 아이. 자, 오늘의 대망의 1위를 소개합니다. 자, 저는 영어로만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ethical hacker. ethical hacker. 이게 오늘 1위예요. 아무 해독가 아니야. 맞아요. 화이트 해커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약간 공식적인 단어로는 ethical hacker라고 불러요. 자,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하면 착한 해커죠. 화이트 해커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화이트 해커는 약간 좀 편안한 분위기에 쓰는 말이고 좀 더 공식적으로 가려면 ethical hacker라고 씁니다. ethical hacker. 자, 여러분 이거 알죠? 해커를 하는 사람은 원래 뭔가 막 되게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업 정보를 빼내고 사람들의 사생활 정보를 빼내고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뭔가 숨기고 싶었던 자료들을 빼내고 그걸 누구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런데 ethical 해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컴퓨터 지식을 다 이용을 해서 기업체나 또는 정보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 안의 시스템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고용된 기업 안에 해킹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킹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애들도 해킹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해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영화에서 나온 사람 그런 식으로 토토로라님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thical hacker라고 쳐보면 굉장히 구글에서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온 정보로는 ethical hacker는 이제는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고용하죠. 당연히. 그냥 이건 정보 치안 보안가 정도가 아니라 너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직업도 있네요. 나도 카오스 너 이런 거 너무 이번 보면서 너 생각했어. 내가 해커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업에 오히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연봉. 이건 뭐 변호사 뭐 최소 1억 5천이래. 최소 1억 5천부터 시작한대요. 워낙 해커들이 이거는 이제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페이를 낮게 할 수가 없고 회사의 보안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얘가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회사의 모든 자료에 액세스권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주고 또 그에 따른 계약서도 써야 된대요. 절대 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겠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쨌든 초봉이에요. 초봉. 그 다음에는 경력에 따라서는 워낙 사람마다 틀리니까 초봉. 해커들이 진짜 많아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뽑이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애플, 삼성 뭐 이런 애들 해커 고용 안 하겠어. 전 세계 최고의 해커를 구인 구직을 할 거거든요. 엠파워님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쵸. 근데 이제 나쁜 일을 한 해커가 아니라 이런 화이트 해커, white hacker. 그래서 ethical hacker라고 합니다. 해킹 프로그램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러시는데 이제 그런 쉬운 해킹이 아니겠죠. 뭔가 좀 더 기술 진보적인 해킹이 되겠죠. 그래서 각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오히려 보완하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thical hacker가 오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